염기. 산은 첫 번째 포인트,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다 쳐야 되네. 산이란 녀석을 물에다 던지면 일단 물에 녹아야 돼. 물에 안 녹으면 산인지 염기인지 몰라. 그럼 지우개는 산이야 염기야? 몰라. 그래서 지우개는 물에 안 녹으면 뭐라 그랬어? 지우개 염기라고? 물에 안 녹잖아. 염기로 정의할 수 없어요. 정의할 수 없습니다. 물에 녹는 물질만 산과 염기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야. 즉 수용액일 때만 정의가 가능합니다. 몰랐죠? 몰랐을 거야. 자, 물에 녹아야 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이란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 정의에 대해 정리할 중이에요. 염기는 뭐냐? 염기도 쭉 갔다 올게요. 염기는 쭉 가면은 염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아, 싱크 잘못 맞췄네요. 자, 똑같아요.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똑같이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놔야 돼요. 여기서 내놓는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놓는다. 내놓는다. 내놓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내놓을 수 있어.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HCl을 물에 녹이면 H 플러스를 내놓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됩니다. 이때 H 플러스를 내놨죠. 그래서 HCl은 산이야. 염산은 산입니다. 그래서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산이라 부르는 거야. NaOH라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를 내놔요. 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있어. 얘가 OH-를 내놓을 수 있어, 없어? 못 내놓죠. 갖고 있지 않잖아. 그치? 내놓을 수가 없어. 근데 얘를 물에다가 녹이면, 자, 물에다가 녹이면 물한테서 H 플러스 하나를 뜯어와, 이 자식이. 그럼 뭐가 되냐? NH4 플러스가 돼요. 이건 뭐가 남겠어? 와우! OH-가 남아요. 그래서 얘를 물에 녹이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암모니아 수는 염기성입니다. 그럼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인 거 맞나요? 맞아. 근데 염기성 물질인데 우리가 내놓은 요 정의에는 맞아 안 맞아?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의가 또 하나의 정의가 탄생하게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밑줄 그은 정의, 요 정의는 1번 정의를 할게요. 1번 정의는 누가 말한 거냐? 옛날에 아레께 말한 아레니우스입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옛날 뉴스야. 혹시 사투리 좀 알아요? 모르나요? 저 선비가 언제 왔습니까? 아래 왔다. 저저번 날에 왔다. 이 뜻이에요. 아래. 그러니까 옛날이란 뜻입니다. 아래께 왔다. 이렇게 이런 아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옛날 뉴스, 그러니까 옛날 거야. 최초의 산염기 정의를 한 사람의 이름이 뭐다? 아레니우스입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어떤 한계? 요딴 물질은 잘 정의가 안 돼요.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 수용액으로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잘 정의가 안 돼요.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의 한계점입니다. 물론 우리 1학년 과정에서는 이것까지만 배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아마 선생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 다음에 이름만 소개할게요.
브랜스테드 로리. 로리라고, 로리. 브랜스테드 로리의 새로운 뉴 정의, 새로운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의를 했구나라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산과 염기의 정의가 완벽한 건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야.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일단 산염기는 최초에 이렇게 정의했어 라고 지금 배운 겁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있어요. 또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요. C2H5OH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물에 녹으면 산이 될 것 같아요? 염기가 될 것 같아요? 겁나 헷갈리죠. H도 있고 OH도 있고 그죠? 어쩔 TV 막 이래. 얘는 이온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분자 상태로 떠다녀. 이온이 안 돼. 전자를 주고받아야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잖아.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산도 염기도 아닙니다. 그냥 중성이야. 그래서 이게 에탄올이거든요. 에탄올이라는 알코올 종류는 물에 녹이면 이온화가 안 돼. 알코올을 물에 녹인 게 술 아니야? 술은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중성이에요. 그럼 돼요. 얘는 산도 염기도 아니에요. 왜 여기 OH 있잖아. 염기 아니야? OH-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온화가 안 돼서 OH-가 안 나와. H 플러스 H 있잖아. 여기 하나 나오지 않을까? 안 나와. 이온화가 안 돼서. 그래서 이온화가 안 된다는 표현과 그래서 중성이라는 표현까지 함께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예들이 됐다 많아요.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온화가 안 되는 것들 쌤이 정리해봤더니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온화가 안 되는 것들 딱 둘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가 알코올 종류들은 전부 이온화가 안 돼요.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 뭐 이런 거 있죠. 알코올 종류들.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 이런 것들이 알코올 종류인데 그런 것들 이온화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당 종류가 이온화가 안 돼요. 당 종류. 포도당, 젖당, 엿당, 이겼당, 금메달 땄당 이런 거 당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이온화가 안 됩니다. 마지막 두 개는 빼세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당들은 이온, 설당 이런 것들. 설탕도 설탕하다 설탕된 거야. 이온화가 안 됩니다. 설탕물은 그래서 산이야 염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 중성이야. 당 종류들. 당을 잠깐 써보면 C6H12에 마치 OH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H가 나올 것 같기도 하잖아. 하지만 이온화가 안 된다니까. 이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이온화가 안 됩니다. 그냥 포도당 상태로 그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마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거밖에 낼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 공부 안 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야 이거 녹이면 염기지? 우리 낚시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겠죠. 그죠? 왜? 정의 배웠잖아. H 플러스 내놓으면 산이고 OH 넣어서 염기잖아. 그 산, 얘는 염기네. 이렇게 낚시질 한다는 거죠. 낚시는 무조건 나옵니다. 200만% 출제돼요. 이거 출제 안 되면 성을 갑니다. 이거 무조건 100% 출제예요. 출제가 무조건 이번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네,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알코올 종류냐 당 종류냐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알코올 종류가 뭐가 있는지 당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조금 눈으로 좀 익혀 놓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얘가 산도 염기도 아니구나 이걸 이제부터 아는 만큼 보이니까 이제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구만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을 시험 때 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기한 게 이 OH 있어서 염기인 거 알겠다고. 근데 너는 왜 염기니?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명히 염기라고 써있죠. 분명히 염기의 종류에 암모니아가 써있단 말이야.
근데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염기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놓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이온화되는 식을 여기다가 써놨는데 여기서는 안 써놨죠. 복잡하니까 딴 데 써놨을 텐데. 있다. 우리 227쪽에 주의해. 오른쪽에다 여기다 요거 주의해. 거기 나와 있네요. 물에 녹으면 NH4+ 딱 똑같이 써있죠? 이렇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또 염기야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밑에 주의에 또 나와 있죠. 그 밑에 주의에가 이겁니다. 알코올 종류 중에 메탄올을 쓰고 있죠. 그러면 에탄올을 썼는데 메탄올 썼죠. CH4OH, CH3OH. 요것도 OH가 있고 H가 있지만 중성,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메탄올이야. 메탄올이든 에탄올이든 전부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산도염기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 가지고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봅시다. 어려운 건 다 했어요. 일반적인 내용들 볼게요. 산부터 봅시다. 그래서 산은 뭐가 있니? 라고 했어요. 산은 여기 HCl,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돼서 산인 거야. H2SO4는 H가 2개 나옵니다. EH 보여? SO4가 한 덩어리죠. SO4 E- 한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1번 염산이 이온화될 때와 황산이 이온화될 때의 차이점. 염산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걸 양이온도 소개할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 1로 이온화가 되죠. 근데 황산 같은 경우는 H2SO4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 2대 1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죠? 2대 1로 이온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3번도 되게 헷갈려요. 아세트산. 여기도 H, OH, H, 이거 뭐지? 어떻게 이온화되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 땅 잘라서 맨 마지막 H만 이온화돼서 이렇게 H 플러스로 튀어나옵니다. 나머지 CH3COO가 1-를 가져가요. 같이. 보이나요? CH3COO만. 이게 아세트산 이온이야. 다원자 이온. 그래서 이것도 1대 1로 이온화가 되는 겁니다. 겁나 길지만 맨 마지막 H만 뜯어서 나오면서 H 플러스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탄산도 H2CO3니까 CO3가 또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대 1로 이온화가 되고요. 얘는 1대 1로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1대 1로 이온화가 된다는 사실 정도 화학식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왼쪽에 주의에 나와요. 주의에 메테인. 시험 문제입니다. 퀘스천. 메테인을 물에 녹이면 H 플러스가 나와서 산이 된다. 맞는 말인가요? 이것도 이온화가 안 됩니다. 메탄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예 물에 안 녹아. 아니 알코올은 물에 섞이잖아. 그치? 섞이는데 이온화가 안 되는 거잖아. 얘는 아예 물속에 녹아 들어가지 녹아 들어가 조차 이상하다. 아무튼 안 녹아. 안 녹아. 아예 안 녹아버려. 나중에 이제 극성, 무극성 배울 텐데 얘가 무극성 물질이라서 극성 상태인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온화가 당연히 물에 녹지 않으니까 이온화는 꿈도 못 꾸죠. 그러므로 H 플러스 내놓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아 H 플러스를 내놓지 않음으로 써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물에 녹긴 하는데 H 플러스를 안 내놓나 보다라고 착각하기 쉽단 말이야. 아예 물에 안 녹아. 그 뜻이야. 그렇게 해석도 되잖아.
물에 녹아 H 플러스 이렇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아예 안 녹는다는 뜻이야, 이게. 실제로도 녹지 않고요. 그래서 메테인은 산이 아닙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 몰라, 이거. A라는 물질을 물에 녹였다. B라는 물질을 물에 녹였다. 둘 중에 하나는 묽은 황산이다. 누가 묽은 황산이게 맞춰봐 이러는 거야. 묽은 황산은 뭐야? H2SO4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면 2대1로 이루어지죠. 봐봐. 여기 조그만 거 4개에 큰 거 2개니까 2대1로 이온화됐다는 게 보이죠? 이건 어때요? 작은 거 4개, 큰 거 1대1이네. 이렇게 이온화된 개수만 보고도 누가 염산인지, 누가 황산인지 알아맞힐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2대1, 1대1 이런 얘기 한 거야. 이 모형, 이온화된 모형만 보고도 누가 황산인지, 누가 염산인지 알 수 있겠죠.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녹였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누구야? 요 자식이죠. 둘 중에 하나는 묽은 염산이고 둘 중에 하나는 묽은 황산이래. 공통으로 들어있는 저 자식이 누구야, 그러면? H 플러스겠지.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H 플러스겠죠. 자, 이온화된 1대1이냐 1대2냐를 통해서 누가 황산인지 염산인지도 알 수 있고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H 플러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식이 누군지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황산 이온이죠. 얘가 염화 이온이죠.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써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뭐만 주면? 요 이름만 주면 여기 밑에 안 붙여놓고 아무데나 이름만 써놔도 우린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패턴이에요. 우리 염기도 잠깐 보고 올게요. 염기 패턴이 똑같아요. 염기도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같은 물질, OH가 들어있는 물질이어야 염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NaOH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1대1로 이온화가 될 거고요. KOH도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인데 CaOH2는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알아야 돼. CA가 2 플러스고 OH가 1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OH가 2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온화가 되면 칼슘 하나 나올 때 OH가 2개 나오니까 1대2로 이온화가 되는 거죠. 1대2로 이온화가 됩니다. 칼슘이 2 플러스라는 사실을 모르면 엄청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패턴입니다. 아까 특이했던 게 이 암모니아만 좀 특이했었죠. OH가 없지만 물에 녹아서 물을 OH로 만들어버리죠. 그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기억해서 암모니아도 염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형 볼게요. 둘 중에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수산화 칼슘이래요. 일단 화학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수산화 나트륨은 NaOH고요. 수산화 칼슘은 CaOH 괄호 열고 투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 주관식 또는 서술형이 있는 친구들은 꼭 이거 기억하세요. 칼슘이 하나고 OH가 전체가 2개잖아. 잘못된다. 칼슘 하나고 OH 2개인 거 다 알아. 샤프를 내려놓는 순간 틀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칼슘 하나에 O 하나에 H 2개란 뜻이야, 이거. 그치? 괄호 안 치면 틀린다고요. 괄호를 꼭 쳐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자, 둘 중에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하나는 수산화 칼슘이래요. 그럼 1대2로 이온화된 게 누구냐? 얘죠? 얘는 1대1인데 1대2잖아. 그죠? 그럼 1인 게 칼슘이고 얘가 칼슘이네. 2인 게 OH, 이게 OH네. 빨간색, 공통으로 들어있는 빨간색이 OH-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오케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산과 염기의 특성들을 기억할 거야. 특성들, 산과 염기의 특성.
산. 우리 써놓읍시다, 이것도. 우리 산 옆에다가, 아까 산의 정의 있죠? 산 밑에다가, 쓰세요. 여기다 쓰세요. 산 밑에다가, A시드라고 써요. A시드. 여러분 여기다 쓰면 되겠죠? A시드. 밑에 염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베이스라고 씁니다. 이게 왜 베이스지? 왜 베이스지? 쌤도 엄청 궁금했는데 신기하게 그저껜가 선생님이 운전을 하고 아무튼 이 휴가 기간에 알아냈어. 신기하게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에서 염기가 왜 베이스인지 알아냈어. 어떤 물질을 물속에 풍덩 집어넣으면 아무튼 거기서 어떤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서 산의 성질을 띠고 막 염기의 성질을 띠잖아. 근데 쟤를 산의 성질을 띠게 만들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게 얘래요. 그렇대요. 근데 그래서 베이스란 단어가 기초적인 또는 뒷받침이 되는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있어야 산이 만들어져 이런 뜻으로 옛날엔 사용했던 것 같아. 옛날 과학자들 얘기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야 산이 만들어지려면 염기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기를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할 건 그래서 산을 A라고 표현을 하고 베이스, 염기를 B라고 표현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 보게 되냐면 우리 문제에서 이런 걸 보게 돼요. 232쪽에 6번 문제 봐봐. 이 문제입니다. 232쪽 6번 문제. 그림은 산 HA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잘못 읽은 예. 그림은 산화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산화라고 안 읽나? 나만 하라고 읽나? HA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HA? 물질의 이름인가? 괜히 어렵게 느껴지게 만든 거거든. HA가 뭐냐면 HA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가 나오고 A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죠? H 플러스가 나오는 물질이니까 산성이죠. 산성을 A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음이온을 그냥 A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기 쉽게끔 A라고 써는 거야. 즉 산수용액은 그냥 산, 공통.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염산, 황산, 여러 가지 무슨 산들 있잖아. 산들을 대표적으로 HA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HA라는 표현에 쫄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산 수용액을 표현하는 어떤 말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2학년 되면 더 심해져요. 막 B가 난무하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B, 염기란 뜻이구만.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내야 돼요. 알겠죠? 다행히, 여기는, 우리 책에는 B가 들어간 어떤 문제는 없네요. 다행히. 근데 A가 들어간 문제는 여기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오케이. 아무튼 A라는 표현, B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알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산의 특징 다시 갑시다. 산이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산이란 맛입니다. 신맛이 납니다. 신맛.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쌤이. 에이씨. 미안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더워서. 에이씨. 엄청 쉬어 보이잖아요. 에이씨. 그래요. 아무튼 쉬어요. 신맛이 납니다. 반대로 염기성 잠깐 보. 염기성은 쓴맛이 나요. 쓴맛. 정리하면 얘는 신맛. 맛은 신맛. 쓴맛이 납니다. 우리 식초. 대표적인 예로 식초. 신맛이 나잖아.
식초가 아세트산, 아까 배웠던 CH4COOH를 물에 녹여서 이렇게 이온화돼서 이것 때문에 신맛이 나는 거예요. 식초 속에. 얘를 물에 녹인 걸 식초라고 부릅니다. 염기는 이거 NaOH 있잖아, 수산나트륨. 이걸 물에 녹여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그거 비누, 세정제 이런 거야. 수산화나트륨으로 비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기면은 비누 칠해서 세수하다가 혀를 살짝 내밀어. 맛이 느껴질 거 아니야? 약간, 쓴맛이 좀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쓴맛. 연기 때문에 그래요. 맛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몬, 시트르산, 식초, 아세트산, 김치, 젖산, 유산균, 젖산 이렇게 신맛이 나는 모든 신맛이 나는 음식들은 다 이런 산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다시 말해 전기 전도성인데 전기 전도성이 있냐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산도 있고 염기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H 플러스 마이너스 돌아다니잖아.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막 돌아다니잖아. 전기를 띈다.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통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가 다 흘러요. 둘 다 흐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산은 기체 발생 반응이 두 개나 있습니다. 기체가 발생한다, 무조건 산이야. 얘는 기체 발생 반응 없어요, 염기는. A와 뭐를 섞었더니 기체가 확 나왔다. 얘는 무조건 산입니다. 기체가 나오는 화학 반응이다, 무조건 산에 대한 실험인 거야, 산이 실험. 그 금속이, 그 산이 금속과 만나면 수소가 나오고요. 그 산이 달걀 껍데기 같은 탄산칼슘과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화학식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딱 여기까지만 암기하면 돼요. 산이 금속과 만나면 수소 기체, 산이 탄산칼슘과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 기체의 종류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탄산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 탄산이니까. 화학식을 알면 더 좋아. CO3가 탄산인데 이산화탄소 나오기 좋겠죠. CO3에서 CO2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속과 반응하면 왜 수소가 나오냐? 우리 옛날에 배웠던 우리 금속의 반응성 기억나지? 자, 금속의 반응성으로 저번에 했던 내용이야. HCl이 물에 녹아서 꿈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H 플러스가, 그죠? 자기보다 몇 단계 위. 칼카나마 서열 4위. 칼카나마 서열 4위 마그네슘님이 풍덩 들어오신 거지. 누가 이온화돼야 돼? 마그네슘이 튀어나가고 수소는 그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로 뽀글뽀글뽀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든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금속하고만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되는 거야. 그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이제 뻔히 보이죠? 시험 문제 첫 번째, 산은 모든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틀린 말. 산은 두 번째 문제, 구리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온다, 안 나온다? 기억나? 금속의 반응성.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 구, 수, 은, 백금, 금. 하나, 둘, 셋, 넷, 5마리. 이 5마리 금속은 수소보다도 반응성이 작은 놈들이라서 수소기체가 발생되지 않아요. 모든 금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구리는 수소기체가 안 나옵니다. 수는요, 안 돼요. 은은요, 안 된다고. 백금도 안 돼. 금도 안 된다고.
무슨 말이야? 금덩어리를 내가 못 가지면 다 녹여버릴 거야. 금덩어리를 강한 염산 속에 던져! 반응해야 하네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학적 상식이 없으면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게 되고 쓸데없는 딜을 하게 되죠. 이 산에 던질 거야? 던져라. 이러는 거죠. 던지든지 던져도 상관없다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 그지? 재미있는 과학 공상 영화를 만들어야겠어요. 과학 지식이 없는 빌런을 만들어서 금덩어리를 산에 던지고 막 파보 이러면서 막 설명충이 돼서 뭐 설명을 하는 거야. 주인공이. 그건 말이지. 그렇게 하나 그만할게. 그래서 그런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고 싶네요. 아무튼 기체 발생 반응은 무조건 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요 푸른색 리트머스 페놀프탈레인 이런 것들은 우리 지시약 색깔 변화할 때 다 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갈 거예요. 지시약 색깔, 지시약을 좀 암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 정리가 됩니다. 끝났어요. 자, 염기 갈게요. 염기. 염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 같은 패턴으로 염기 아까 쓴맛 난다고 했고요. 당연히 수용액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응은 이게 기체 발생 반응이 없다는 뜻이야. 염기는 금속이나 탄산칼슘하고 반응 안에 이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성질 하나 있죠. 이거 쌤이 지시약 외울 때도 했던 얘기인데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녹인다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염기가 단백질을 녹여. 단백질에 뭐가 있냐? 우리 피부 조직도 단백질이고 때도 단백질이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오염물질들이 다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을 녹여버리고 씻어내고 할 때 사용하는 세정제. 그래서 세정제로 염기성 물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세정제로 많이 이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또 똑같이 지시약에 대한 부분이라서 정리 끝났습니다. 자, 쌤이 지금 말했던 건 뭐냐면 산은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장 좋은 호응이 나왔어요. 방금 선생님 와! 이럴 때는 보고 있다. 지금 쌤이 지금 주입식 교육을 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아직 사춘기 안 끝났어?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확인해야 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자, 일단 산을 먼저 확인해 볼게. 우리가 H 플러스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암기를 강요당했잖아. 그지? 학습 효과인가요? 아무도 끄덕거리지 않아요? 자, 진짜인지 아닌지 얘 때문인지를 확인할 건데 확인할 때 이용하는 지시약은 페놀프탈레인이 아니라 이거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합니다. 일단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해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한 다음에 자, 종이는 잘 들어.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 근데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 해당하는 전기가 통하게끔 집게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하지만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액체가 있어. 걔가 질산칼륨 수용액입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을 먼저 떨어뜨려. 전기 잘 통하라고. 그래서 이 질산칼륨 같은 녀석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해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전해질. 전기를 잘 통하게끔 떨어뜨려주는 물질 전해질을 먼저 붙여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설치합니다.
묽은염산이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 있는 녀석이죠. 딱 여기다 걸쳐 놓으면 어떻게 돼요? H 플러스는 어디로 움직인다? 마이너스 극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쪽으로 움직이겠네요. 만약에 쌤 말이 틀려서 Cl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산이었다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플러스 극 방향으로, 얘는 플러스 오른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붉은색으로 변해가야 돼. 맞죠? 얘가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녀석이라면. 근데 만약에 쌤 말이 진짜 맞아서 H 플러스가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녀석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일 테니까 왼쪽 방향으로 붉은색으로 쭉 변해가겠죠. 실험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자,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어느 쪽 방향이야? 왼쪽 방향으로 붉게 변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온, 두 이온 중에 어떤 이온이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다? H 플러스가 맞네. 쌤 말이 맞는 경우도 있구나.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H 플러스이구나, 맞구나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단순한 걸 물어볼 것이냐? 아니죠.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그러면 이 실험을 한 결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물질은 H 플러스이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맞죠? H 플러스로 이동하잖아. 그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H 플러스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말을 한마디를 딱 바꿔. 어떻게? H 플러스 뿐이다. 아니죠. 또 누가 움직이죠? 처음에 떨어뜨려준 전해질을 잊지 마세요. 질산칼륨이란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H 플러스도 있지만 누구도 이동하겠어? 저기 있는 K 플러스도 함께 이동하겠죠. 그러므로 K 플러스를 까먹었을까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누구야? OH 마이너스 아니다. Cl 마이너스와 NO3 마이너스 두 개의 물질이 이동을 하겠네요. 맞죠? 전해질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책에도 써있죠? 두 가지 이온이 이동해. 써 있습니다. 전해질을 까맣게 잊어먹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 조심해 주면 됩니다. 228쪽에 맨 위에 나와 있는 실험도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하는 그냥 그런 실험이에요. OH-가 염기인 걸 확인하는 실험인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산과 염기까지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우리 몸속에 있는 염기하고 산을 좀 볼게요.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들 입은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야? 입. 약산성? 산성? 원래는 중성이야, 원래는 중성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음식을 먹으면 작은 음식 찌꺼기가 이빨 사이사이 끼죠. 우리 계속 양치를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 이빨 사이사이에 끼면은 여기 살고 있는 세균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청결하게 해도 같이 살고 있는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또 공기하고 접해 있으니까 항상 세균이 들락날락해요. 자, 어쨌든 세균이 그 음식물을 먹어 치웁니다. 먹으면 뭘 싸냐면 똥을 싸요. 근데 그 똥이 산성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가 탄산칼슘으로 만듭니다. 똥에는 산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탄산칼슘은 산에 녹아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잖아.
녹아요. 이가 녹아버린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가 썩었네요. 이가 썩는 원리가 이겁니다. 이가 썩는 거야, 이렇게. 또 우리 이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H2CO3 뭐냐 이거? 탄산이야. 그래서 우리 이를 콜라, 사이다 속에 집어넣고 하루가 지나면 없어져요. 너 먹어. 어저께 내가 사놓은 거야. 친구를 줘요. 아, 맛있다! 미안해. 상상했어. 먹이지 마. 아무튼 탄산칼슘은 산성에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 콜라 많이 먹으면 이 다 녹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항상 이가 썩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침이 낮에는 우리가 침을 막 이렇게 막 돌리잖아. 그지? 이렇게 막 침이 막 돌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침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침이 아주 약간의 염기성을 띈대요. 아주 약간의 침이. 그래서 이 산을 중화시킵니다. 아까 염산 성분. 세균이 만들어 놓은 산성 성분을 침을 이용해서 이걸 중화시키니까 이가 안 썩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낮에는 그래서 이가 썩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양치를 잘하라 그래요? 언제? 잠자기 전에. 잠잘 때도 막 이렇게 자나요? 밤새도. 잠잘 때는 이러잖아. 침이 안 돌아. 밤에 잘 때는 내가 의식을 잃고 잠을 자기 때문에 침이 돌지 않아서 세균들이 막 똥을 싸면 똥들이 바로 이를 녹이겠죠. 이를 녹여가지고 이를 썩게 만듭니다. 밤에 잘 때 이가 많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양치를 잘 하고 자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하고 자야 돼요. 자, 나와있죠? 이때 입안은 약한 산. 음식물이 분해되면 산성 물질이 생긴다. 이게 아까 말한 그 세균에 의한 것들이고요. 하지만 그래서 약한 산성인데 약한 염기성 물질인 침이 분비된다. 아주 약한 염기성인 침이 분비되면서 중화가 돼서 입안은 다시 아주 약한 염기성을 띠게 된다. 침이 많이 돌수록 염기성이 된다는 뜻이죠. 중성인 줄 알았는데 침이 도는 동안에는 염기성이다 이 얘기. 우리 입은 그저 중성이 아니라 침이 도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약한 염기성을 띈다 이 얘기입니다. 위는 알고 있죠. 위는 강한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물과 함께 세균이 들어가면 그 모든 세균들이 이 위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중독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도 음식물을 먹었을 때 거기 음식에 있는 세균들이 위에서 다 강한 염산에 의해서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패된 음식의 양이 많아지면 이 세균을 다 죽이지 못할 경우에 그때 식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아주 약간은 괜찮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3초 떨어진 건 괜찮아 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자, 소장. 생각해봐. 소장은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가잖아. 근데 강한 산성으로 뒤덮여 있던 음식물이 소장으로 푹 내려가면 다 강한 산성에 노출되겠지. 소장은 근데 강한 산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자액이 위에서 소장 넘어가기 직전을 12지장이라 그래요.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장을 12지장으로 이자액이 막 분비가 돼. 그 이자액 속에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자액 속에. 그래서 중화를 시켜서 아주 약한 염기성으로까지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12지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 속에 염기성 물질이 있어서 소장도 약간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정리하면 입도 살짝 염기성, 뭐 때문에? 침 때문에. 그리고 위는 당연히 산성, 누구 때문에? 위액 속에 들어있는 염산 때문에. 소장은 이자액에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 때문에 또 소장부터는 다 염기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산염기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탐구 자료창에 나온 것들은 실험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안 푼 사람들 풀어볼게요.
해도 돼요. 이빨 빠지면은 응. 우유에 담아서 치과가래 얘기하잖아요. 이빨을 이빨이 부러지고 빠지면 이빨을 다시 붙여준다고 가져가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빨이 부러지거나 빠지면 우유에 담아서 치과에 가면 왜 그런 거예요? 색깔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색깔 변화. 물에 담그면 색깔이 좀 변해서 변색된 채로 이렇게 다시 부착을 하면은 걔만 약간 노래지거나 약간 이상하죠. 근데 우유에 넣으면 색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햇빛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투명한 곳에 넣으면 햇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불투명한 어떤 액체에 넣으라는 건데 불투명한 액체 이게 산염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불투명한 액체 속에 집어넣어서 햇빛을 안 보게끔 가야 되나 싶은데 우유에 칼슘. 칼슘도 있지. 칼슘이 있어서 도와주나? 붙어? 좋은 추리긴 한데 글쎄요. 난 우유에 넣는단 말도 오늘 처음 들어봤어.